윤 대통령의 취임 기자회견에서 우리 부산에 좀 민감한 사안이 나왔습니다. 원전 문제인데 이것도 우리 조 연구위원님께서 또 전공 분야이기 때문에 원전 생태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원전 생태계를 복원해야 된다. 이 말이 나왔는데 이게 맞는 말입니까? 예를 들면은 원전으로 갈 때에 생각을 해야 될 게 원전 외에 어떤 자연 친화적인 그런 에너지를 썼을 때에 오는 전기료 같은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낙후되었거나 폐기하기로 약속되어 있는 원전을 계속 또 돌리겠다라고 하는 안전의 문제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원전을 만드는 것도 그렇고 원전을 폐기하는 것도 그렇고 고도의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자체가 대단한 수출품이에요. 그렇게 할 때 예를 들면 중동에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 우리 한국의 원전 플랜트를 사가겠다라고 하는데 그런 어떤 수출이라고 하는 것하고 이거를 갖다가 저는 굉장히 균형 있게 잘 맞춰가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신재생 에너지 쪽을 폐기한다든지 축소하지 말고 어차피 이게 지금 우리 지금 당장 겪고 있는 지구온난화를 보면은 신재생도 또 하나의 그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재생의 방법도 계속 살려나가는 그런 좀 양면 전략을 써야지 하나를 위해서 자꾸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정책이 잘못되는 거는 이거 가기 때문에 이거는 없애버린다라고 하는 식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충고를 하고 있죠. 저는 이제 우리 국내 정책 차원에서 원전 정책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 세계가 어떤 움직임으로 가고 있는가 이걸 저는 바라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세계적인 흐름. 예, 세계적인 흐름. 근데 지금 세계적인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건 사실 EU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분야에 있어서는 EU 같은 경우에는 뭐 텍소노미 문제라든지 아니면 R200이라고 하는 그 굉장히 인구에 많이 해자됐던 대통령 선거 당시에 토론할 때 그때 EU가 이미 가고 있는 정책은 기본적으로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제로 지금 확고하게 가고 있습니다. 미국도 최근에 바이든 행정부가 나서서 엄청난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가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러면 세계의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가고 있는 이 방향에서 원전을 과연 어떻게 바라볼 건가 이걸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예컨대 EU 같은 경우는 원전을 예컨대 아리백 같은 경우 원전 에너지를 일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전 에너지를 인정하는 데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아, 맞아요. 그만큼 정확하게 안전이 보장된 충분히 보장된 형태로 원전을 통해서 에너지를 생산한 부분이 인정될 때만 인정을 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의 지금 원전의 안전 체계가 그 EU의 그런 기준을 통과할 만큼 충분히 안전하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EU에 우리의 물건들을 수출하고 할 때 이 아리백이나 텍소노미의 규제를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은 원전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아무리 수출을 한들 그것보다 더 큰 손해를 보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그런 정책적인 어떤 전 세계적인 흐름에 좀 맞는 방향으로 가는 게 옳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정부가 너무 졸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런 원전 문제를 굉장히 이념적인 잣대를 갖고 탈원전은 그냥 이거는 근데 진보의 아젠다야. 그럼 우리는 그 반대했어야지. 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이분법적인 사고로는 저는 이 문제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도 이제 생각하면서 원전이 아니면 과연 우리가 쓰는 이 에너지 그 전기를 충족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은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금방 또 교수님 말씀하신 기여하고 있는 게 있는 건 분명하죠. 분명한데 문제는 이제 이 사회적 비용이라든지 모든 것을 따져 봐가지고 해 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기술 발전을 통해 가지고 대체적인 것들을 계속 해 나가야 되는데. 마치 이제 우리 국민이나 시민들이 오해하게끔 원전만이 살 길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행정 편의주의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그 관련돼 가지고 우리 이제 고리 원전 얘기가 나왔으니까 얼마 전에 고리 2호기 방사선 환경 영향평가 결과가 나왔는데 거기 영향평가를 조사할 때 뭔가를 빠뜨린 게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나왔어요. 그게 이렇습니다. 사실은 만약에 제가 지금 지적하는 이 얘기가 아니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과학적인 증거를 통해서 시민과 국민을 안심시켜 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오랜 기간 동안에 나오는 어떤 그 소문은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에게는 뭐 암 발생률이 높다더라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분명하게 밝히려고 하면은 어떤 방사성이라는 이런 것들이 그 주변에 측정이 계속돼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누출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이 측정이 되어 가지고 그 측정에 대한 지표를 갖다가 발표해 줘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게 안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죠. 그걸 하게 되면 지금 고리원전 2호기 수명 연장을 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그것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는데 직접적인 타격을 받겠죠. 그런데 거주지 기준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서생면 일대의 그 제한된 지역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비상계획구역까지를 포함한 30km 근방을 다 포함한 건지는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어서 알기는 어렵지만 어떤 것이든 거주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피폭 형량을 조사하지 않았다는 영향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거는 그런 부분에 상당한 위험의 소지들이 있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측면이 저는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지 그러니까 않고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걸 뺐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숨기려고 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있잖아요. 네네. 그 이게 친원전 정책의 기구가 되면 안 되죠.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오히려 견제하는 기구가 돼야 되잖아요. 아, 그렇네요. 네, 그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굉장히 주기적으로 그 어떤 반경 그다음에 1km, 5km, 10km 해가지고 측정치를 두면서 계속 측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이제 지방자치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인데, 근데 부산시장이 원전 문제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어떤 조치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원전 문제는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비롯한 중앙정부기관만이 결정할 수 있도록 구조화되어 있는 거죠. 아, 부산시장이 그래서 권한이 제가 볼 때는 없군요. 그런 권한들을 끊임없이 지역에서 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요구를 해야 돼요. 네. 요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네. 원전은 사실 우리 시민들 모두의 안전을 볼모로 잡고 있기 때문에 생산되는 비용이 아니라 안전에 관련된 비용 그리고 우리가 그 부분만큼은 충분히 감시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